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공상군경 보훈보상 대상자는 이제 재해부상군경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할은 각 군부대나 국방부, 육군본부로 경찰청 이런 일반 기관, 행정기관이 아니고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각 시도 보훈청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되려면 먼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다가 신청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정한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절차 과정 속에서 크게 두 단계를 전부 다 인정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이제 해당으로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청을 해서 그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무슨 요건이냐? 국가유공자의 요건, 공상군경의 요건,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군경의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다친 것이기 때문에 직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업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그 결과가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다쳤다거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무라는 거하고 현재 그 상해를 입었다는 거하고 그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가 인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인과관계라고 하고, 대법원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 이거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과 결과가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검사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아서 그 신체검사 결과가 이제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급에서 7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군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행정병이 연필을 깎고 있었습니다. 직무라는 얘기입니다. 직무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그 행정 업무, 이렇게 일반적인 인사 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행정 업무를 하다가 연필이 안 나오니까 깎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 이런 보호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무라고는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요건에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요건이냐면, 그 국가유공자나 공상군경의 직접적인 요건,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이 될 거란 얘기죠. 요건에는 해당이 되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각 상위처별로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훈병원에서 이제 신체검사를 받아서 급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예에서 연필을 깎다가 좀 베었다라고 하면 요건에는 해당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를 신체검사를 만약에 받는다 치면 좀 벤 것이 과연 그 신체검사 그 기준에 의한 등급에 해당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럼 신체검사 등급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등외 판정을 받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구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몸이 많이 아프면, 몸이 안 좋으면, 이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쳤는데 몸이 안 좋으면 그만큼 급수가 이제 좀 많이 다친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별로 안 다치면 급수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급수가 되어야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이 되려고 한다면 크게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신체검사를 받아서 1급에서 7급에 해당이 되어야만 모든 그에 따른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틀이죠. 그러면 이제 그 각 단계를 조금씩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은 그러면 언제 할 수 있냐면, 등록 신청이잖아요. 등록 신청을 한 결과 절차를 거쳐서 요건 해당이냐 아니냐,
요건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통지가 오고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이렇게 해서 또 날라옵니다. 그래서 결과 통보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현직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역을 해야 됩니다. 했다면 언제든지입니다. 1년 전에 전역을 했던 10년 전에 했던 30년 전에 했던 뭐 어제 했던 뭐 언제든지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에 제한이 없다. 전역하기만 하면. 이게 원칙이고요. 전역을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역을 하는 한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고요. 다만 전역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제 기간 중에 이제 법률이 바뀌어서 이제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도. 예, 전역이나 6개월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직자를 할 수 없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남았다면 할 수가 있고 이미 퇴직을 했다, 전역을 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10년 전이든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 이것이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보상 대상자는 조금 다른데요. 혜택도 조금 다릅니다. 일단 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상금은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는 유공자의 한 70% 이 정도 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구분이 뭐냐면 이제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업무가 직무 수행하다가 이제 사망하거나 다쳤지만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보장 이런 거와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는 경계 수색이라든가 정찰 대민지원, 경찰 범인체포 교통단속, 소방 공무원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활동 등등 이런 것들을 하다가 다쳤다라고 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유공자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보상 대상자를 신청을 했는데 나는 국가유공자가 요건이 되는 것으로 해서 했지만 신청을 한 결과 요건에는 해당이 되긴 되는데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아니고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불복해가지고 다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냐고 나중에 보훈보상 대상자의 이미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재신청을 해서 재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보훈보상 대상자가 아니고 유공자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복 방법은 다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의 차이는 이렇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검사인데요. 요건이 해당이 되면 이제 보훈병원에서 이제 신체검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신체검사는 뭐 의학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의료인에 의한.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비의료인들이 아무리 뭐 판단한다고 해도 뭐 의료인이라고 하는 의학 분야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신뢰성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친 부위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등급이 될 것이냐 이건데 이것은 결국은 그 관련 규정 등급 기준 각 상위처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치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뽑아서 이 규정을 출력을 해가지고 주치의한테 잘 설명을 하고 나서 그것이 100% 일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주치의라고 하더라도 주치의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상위등급 심사위원이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치의라고 하는 그 주치의도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을 이제 그 참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 좀 더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뽑아서 좀 조언 내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적지 않은 경우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반 민간병원에서의 주치 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부담을 느껴서 그걸 이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각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친 부위가 궁금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물어봐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이것이 과연 몇 급이나 나오지? 신체 검사를 받아봐야 아는 거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치의라든가 이런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많이 다쳐야 등급이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나와 6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별로 안 다치면 등급이 안 나오거나 뭐 7급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인정 못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서도 또 뒷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법률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신체 등급 판정의 문제, 의학적인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보건병원에서 이 등급을 1차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명백한 의학적인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어떤 과오, 어떤 착오에 의해서 어떤 판정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이 소송이라든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깨뜨려질까? 그러니까 등급 외 판정이 등급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될 만한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의학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신체 등급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럽다거나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나 신체검사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는 차원에서 신체검사 받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재확인 신체검사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처가 재발이나 악화해가지고 이거 너무나 이제 상해 등급이 너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든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을 해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신체검사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최종 등록이 되면 그 보훈보상금 요걸 받고요. 그 다음에 보훈병원이나 또는 이제 보훈처에서 위탁한 위탁병원에서 그 상위처를 포함해서 해당 상위처를 포함해서 전 질환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가 있고 또 이와 비교해서 만약 신체검사에서 등회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하는 그 해당 상위처에 대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환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다쳤다, 군복무를 하다 다쳤다, 직무, 업무, 군복무 이것하고 현재 상위처, 질병 이 상병명하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공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속기관, 경찰이나 군부대에서 소속기관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등록 신청을 한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체검사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하고 그 상위처 현 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런 인정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만약에 비해당 결정이 돼버리면 당연히 신체검사도 못 받습니다. 요건 자체가 아예 안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거 요건 비해당에 대해서는 다시 등록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요건에 해당된다 라고 인정이 되면 나중에 다시 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기본적으로 요건이 해당이 된 사람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 등급에 해당이 되어야만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가용자하고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댓글 형식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